국내외 경제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정철진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뉴욕 증시부터 가보겠습니다. 네. 하루는 떨어지고 하루는 오르고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어제는 뭐 엔비디아 때문에 오른 겁니까? 엔비디아 때문에 올랐다. 뭐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다우 지수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다우 지수가 또 사상 최고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우리 뭐 그냥 자고 일어나면 사상 최고가를 보이고 있는데 다우를 사상 최고로 본 것은 실제로 엔비디아, AI 반도체 라인이 아니라 금융주 쪽이었습니다. 요즘에 실적 시즌인데 뭐 모건 스탠리 등등의 실적이 나왔는데 조화도 너무나 좋거든요. 이제 이 힘으로 43,000을 간 것이었고, 그러나 시장의 초점은 실질적으로 AI 반도체가 어떻게 되느냐. 왜냐하면 그 전날에 ASML의 실적이 일종의 좀 유출이 됐습니다. 이 ASML이라는 회사는 일단 네덜란드 회사인데요. EUV 노광 장비. 좀 어렵기는 한데 이제 그 기판에다가 반도체 관련 장비인 거죠? 설계도를 이제 옳고 그걸로 이제 리소그라피 식각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설계도를 거기다 그려야 되잖아요. 그 그릴 수 있는 그 장비, 이거는 ASML밖에 못 만들어서 을인데 갑 같은 을, 뭐 이런 회사거든요. 그 실적을 발표하는 날이 실 어제인데 그 전날에 잠깐 홈페이지에서 이게 유출이 된 거예요. 근데 너무 좋죠. 당연히 이번 분기 실적은. 근데 거기서 내년도에 실적 전망이 나왔는데 ASML이 이게 기존의 이 예측치의 최하보다도 거의 또 한 50%가 더 낮게 나온 그런 상황이 되니까 난리가 난 거죠. 아니 ASML이 그렇게 잘 나간다면서, AI 반도체 좋다면서, 그런데 왜 내년 실적은 이 모양일까 하면서 그날 ASML 주가가 16%가 빠지고 엔비디아도 뭐 5% 가까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어제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일단 ASML은 또 빠졌어요. 6%. 그러나 이제 말씀하신 대로 엔비디아는 전혀 다른 모습. 한 3% 넘게 올라가면서 에잉? 이거는 뭐지라고 했는데 이제 간밤에 나온 미국계 증권사들의 리포트라들 좀 보면 ASML과 엔비디아는 가는 길이 다르다. 즉 ASML은 장비 회사잖아요. 장비 회사가 지금 내년에 실적 안 좋은 것은 이제 중국으로 가는 수출 막히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는 하지만, 이 장비가 코로나19 이후에는 상당수의 반도체 회사들이 꽤 많이 좀 일종의 좀 과잉 설비 투자를 해서 아마 설비 쪽 부분은 뭐 이렇게 ASML이 약간의 어떤 균열이 생길 수는 있겠지만, 이것과는 별도로 AI 칩, AI 반도체, 엔비디아와 아이들의 승승장구는 계속된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ASML은 이제 자신의 길을 갔거든요. 그런 상황이 됐고, 이어서 조금 전에 한 20분 전에 TSMC 실적까지 나오게 되면서 크게 지금 하루는 오르고 하루는 떨어지고 막 이런 상황들이 이기는 하지만, 대충 좀 이 길은 ASML의 내년도 실적 부진할 것으로 나오는 이 부정적 전망치는 좀 묻혀져 가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TSMC는 괜찮았습니까, 실적이? 예상보다도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TSMC는 매출치는 나왔었거든요. 매출이 한 36.5%가 나오게 되고, 한 20분 전 오후 3시 기준으로 이제 대만 쪽 증시에서 이제 실적 발표가 됐었는데, 순이익은 뭐 매출이 전년 대비 36% 올랐으면은 순이익은 한 40%뭐 이렇게 예상을 했거든요. 45%.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전년 대비 이익이 54%. 우리 원화로는 14조 정도가 늘어나서 진짜 장사 잘하는구나. 근데 이게 또 왜 엔비디아냐면 엔비디아는 자기가 만들지는 않잖아요. 뭐 H100, H200이든 B100, B200이든 자신의 GPU와 우리의 뭐 하이닉스 HBM3 합쳐서 이제 그걸 만드는 게 TSMC거든요. 파운드리 회사인데 여기가 이렇게 장사를 잘 됐다면 더 마진이 센 엔비디아는 더 승승장구 아니겠는가. 실제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는 이제 11월 중순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유가 아직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전초전으로 보통 우리가 ASML, TSMC 두 회사를 보는데, ASML은 3분기 실적은 또 엄청 좋았으나 포워드 가이언스 안 좋았죠, 내년. 그거는 잊어버리면서 지금 TSMC 쪽으로 일단 와 잘했다 박수 치고는 있는데, 다만 주가는 그렇게 큰 반응은 안 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매출 좋을 걸 알았으니까 순이익이 조금 더 좋기는 했지만은 이것도 그냥 알았잖아요. 그래서 실제 지금 대이장에서 그렇게 이제 주가가 많이 반응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우리 반도체는 어떻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좀 달랐던 게, 이 TSMC 실적 발표 나오자마자 하이닉스 주가는 그대로 세웠어요. 그래서 지금 3%까지 급등한 걸 보고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아, 끄덕끄덕. 왜냐하면 이제 하이닉스는 HBM3 이쪽, HBM 라인 쪽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고스란히 이것에 TSMC의 깜짝 실적이죠. 전년 대비 한 54% 이상 순이익이 늘었다는 거에 대한 좀 수혜는 받았으나 삼성전자는 뭐 관계 없죠. HBM을 좀 못하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장에서 보니까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전력 확보 경쟁에 나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이게 뉴욕장 또 오늘 우리 장에서도 뭐 가장 핵심 테마다 볼 수 있을 텐데 원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원전을 놓고 우리가 탈원전 얘기하고 막 그렇게 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해보니까 유럽 쪽에서 먼저 이것만으로는 안 되겠다. 여기서 이거는 태양광 풍력만으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탄소 중립이 힘들겠다라고 해서 이제 속속 거기도 마지막 보루였던 이탈리아까지 이제 원전 쪽을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나온 뉴스는 뭐냐면 원전 중에서도 SMR 우리가 소형 모듈 원전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모듈러 원전입니다. 가령 뭐 원자로 있고 네. 뭐 가압기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모듈에다가 다 때려 넣어서 이게 상대적으로 건설 기간도 되게 짧게 나오고 물론 뭐 공급하는 전력 양은 많지 않지만은 뭐 위치도 산에도 지을 수가 있고 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소형 모듈 원전 SMR이 되게 돋보이는데 방금 이야기하신 건 뭐냐면 지난달에 마이크로소프트가 SMR 쪽에 투자를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게 마이크로소프트뿐만이 아니라 구글도 나오고 아마존도 나오면서 글로벌 빅테크들이 이 SMR 소형 모듈 원전에 대거 투자하거나 또 관련된 기업들과 뭐 인수하거나 하는 이유가 많아졌거든요. 그 이유가 AI가 전기 먹는 하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 빅테크들은 엄청난 데이터 센터들을 다 갖고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데이터들을 가지고 AI가 이제 이걸 활용하면서 그걸 돈 벌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기존 데이터 센터보다 이제 AI 칩이 들어간 이 데이터 센터는 정말 전기 먹는 대하마겠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전력 확보가 필요한데 지금 우리는 탄소 중립으로 가죠. 네. 그럼 석탄은 못 쓰고 태양광 풍력인데 이걸로는 안 되니까 자신들의 데이터 센터에 맞는 또 하나의 소형 모듈 원전쯤을 하나씩 비치를 끼면서 이제 이 데이터 센터 쪽으로 하려고 해서 이렇게 막 계약들이 간밤에 나오는 것은 이미 아마존은 소형 모듈 원전과 원전을 뛰어들었는데 이제 도미니언이라는 기업과 함께 거의 뭐 6천억 이상을 또 SMR에 투자한다라고 해가지고 뉴스케일 파워라든가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한 오픈 AI는 아예 그 오클로라는 회사하고 이제 소형 모듈 원전 자체를 또 사들였거든요. 그 회사들이 뉴욕장에서 한 40% 넘게 폭등을 하니까 이제 다시 원전인데 원전 중에서도 SMR로 또 한 테마가 형성되겠구나 이런 기대감이 다시 한번 세계 증시 쪽에 좀 파다하게 퍼지고 있는. 근데 이게 이제 비단 저는 SMR뿐만이 아니라 전력난이 올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석유를 안 쓰잖아요. 물론 트럼프가 된다면 이제 대통령이 된다면 이야기는 조금 달라지죠. 트럼프 후보는 지금 석유 다시 지금 셰일오일가 파겠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이야기는 달라지겠지만 이제 크게 보면 이제 원전 쪽, 태양광, 풍력 이런 에너지 쪽이 상당히 돋보이는 이제 그런 시대가 찾아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빅테크로 인한 전력 수요네요, 이거는. 네. 크게 보면 AI로 네, 인한 AI로 전력 수요이기도 하고요. 전력 수요다. 네. 국내 시장 얘기 좀 해볼게요. 저희가 고려 아연 경영권 분쟁 얘기를 많이 못 다뤘었어요. 네. 그 사이에 많이 흘러왔는데 MBK 파트너스하고 영풍이 공개 시장 매수를 통해서 5% 이상 지분을 추가로 지금 확보를 했어요. 네. 그렇지만 양쪽 다 과반은 아닌 그런 네. 상황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네, 그동안 이제 이거를 따라잡을 수가 없었던 게 이게 계속 불확실성이고 맞아요. 판이 모르고 네. 하니까 적어도 1차 라운드 끝나면 정리를 해드리자. 말씀하신 대로 MBK 쪽과 영풍 장씨. 그러니까 이게 이제 크게 보면은 영풍이 장씨와 최씨의 싸움이고요. 고려아연의 현재 최원보 회장은 최 씨고 영풍 장 씨와의 갈등인데 영풍 장 씨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돈이 많다는 MBK 파트너스를 끌어들여서 이제 시작된 싸움이다. 이렇게 개념 정리를 하시면 될 텐데 결과적으로 공개 매수 결과가 5.3% 이상 최대 7%까지를 다 공개 매수로 사들였다면 압승인데 그래도 5% 정도, 5.3%라면은 판정승 정도가 됩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최씨 쪽보다 뭐 백기사 다 합쳐서 이쪽 영풍 장씨와 MBK 쪽이 조금 더 많은 이제 그런 지분을 끝나게 됐는데 완벽한 승리가라고 볼 수, 그러니까 우세하기는 하나 네. MBK와 영풍 장씨가 이게 또 압도는 못했잖아요. 과반수도 그렇죠. 안 됐고 그리고 또 하나의 변수가 이 국민연금 여기가 한 60% 정도가 갖고 있거든요. 어디로 가느냐가 예, 문제입니다. 캐스팅 보트를 줄 수가 있겠고 또 하나가 지금 고려하연 이 최씨 쪽에서는 자사주 매입을 또 걸어놓고 있거든요. 만에 하나 국민연금이 이쪽에 이거를 응할지 말할지에 대해서 이게 크게 달라질 수가 있는 게 응하면 이거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거든요. 그럼 이제 결과적으로 MBK를 좋게 해주는 일이 되고요. 그럼 이제 나는 자사주 안 하고 가만히 있을게. 그럼 나중에 이제 둘이 막 치고받고 싸울 때 7% 갖고 있는 국민연금이 뭐라도 해야 되는 완전 자기가 캐스팅 보트를 줘요. 최씨 편을 들까 아니면 장씨 편을 들까 MBK 편을 들까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고민이 국민연금이 가장 크겠어요. 이게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선 이러라고 하고 저기선 저러라고 하고 이제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근데 고려화연의 우호적인 대기업들도 있잖아요. 네. 여기가 뭐 나설 거냐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그렇죠. 뭐 현대차, 한화, 뭐 LG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일단은 이제 지분을 확보해서 이제 최 씨와 많이 연합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서 이탈이나 균열은 생길 것 같지는 않아 보이고 결국은 국민연금의 국민연금. 향배가 마지막이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이제 MBK 쪽이 조금 더 지분이 우세한 그런 상황이어서 주가적 차원은 이게 싸워야 내지는 더 치열하게 뭐가 붙어야 오르거든요. 그래서 좀 고려하연 주가도 다시 70만 원대로 80만 원 넘다가 내려왔고 완전 싸움이 끝난 영풍정밀 쪽은 일단 좀 이슈 소멸이 되고 있고 주가적 차원에서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근데 이 MBK처럼 이렇게 막대한 자금을 가진 사모펀드가 경영권 분쟁에 이렇게 뛰어드는 게 맞느냐 네. 이런 우려스러운 시각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제 있는데 네. 이게 두 가지 차원. 뭐 지금은 뭐 장씨, 최씨 누가 갔냐 막 이러면서 하고는 있는데요. 그 저변의 개인들을 좀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기는 한데 반응들을 좀 들어보면 현재 국장의 네. 개인들은 워낙 저평가가 돼 있고 이런 오너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주가를 누르고 이렇다라는 생각. 이건 꼭 이제 고려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생각이 너무나 팽배해가지고 거의 제가 만난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내 주식에, 내가 투자한 주식에 이런 행동주의 펀드들 좀 제발 들어오세요. 펀드들 들어오시면은 제 표는 다 우리 이 펀드들에게 다 주겠습니다. 이 오너의 경영권 제발 좀 뺏어가 주세요라는 게 현재 국장 개인들의 대세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 터지고 뭐 재계에서 우려의 목소리 나오고 또 SK 스퀘어라고 하이닉스의 이제 거의 20% 갖고 있는 최대 주주거든요. 그 회사에도 이제 팔리서라는 영국계 행동주의 펀드 들어오고 막 그래서 이제 우려가 큰 거는 재계인데 네. 개인들은 더 들어왔으면 더 들어와서 진짜 오너의 전횡 좀 빨리 없애주세요. 뭐 이런 분위기라는 것들 참 우픈 현실이다라는 것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주가가 오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또 싶겠네요. 비단 주가만이 네, 아니라 네. 그동안에 당했던 어떤 서름, 네. 의도적인 주가 누름 이런 어떤 말도 안 되는 왜곡들에 굉장히 좀 분노하고 있기에 또 그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지 나오고 않나. 있다. 네. 네. 꿈의 비만약이라고 불리네요. 위고비 네. 국내에도 출시가 됐습니다. 네. 뭐 일론 머스크, 킴 카다시안 사용한다 그래서 많이 알려졌었죠. 네. 비싼데 품귀 현상이라고 하네요. 뭐 노보노디스크 다 뭐 주식하시는 분들 아예 들고 계시는 분, 요즘 서학개미가 700만 명, 10만 명 되셨으니까 네, 이제 이 회사에 원래 싹센다라는 것이 실은 다들 많이 좀 이제 맞으셨는데 그렇죠. 네. 싹센다보다도 훨씬 더 효능이 뛰어난 이제 비만 약이다. 조금 더 이제 자세히 말씀드리면 우리 인간에게는 GLP-1이라는 호르몬이 있는 거예요. 이제 포만감을 느끼게 하고 인슐린도 분비되게 하는 이 GLP-1이 있는데 일종의 가짜 GLP-1, GLP-1 유사체라는 이 물질을 가지고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각 제약사들이 이제 다이어트 약, 이 비만 약을 만드는데 아주 성공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위고비라는 것이고요. 이제 펜형 주사라고 하죠. 이렇게 한 번 맞으면 이게 일주일 동안 효력이 지속되는 이제 그러기 때문에 얼마나 좋습니까? 삭센다는 매일 맞아야 되고 또 뭐 이래야 되는데 이제 한 번 맞으면 일주일 효력. 그런데 가격이 문제잖아요. 얼마예요? 한 펜에 바늘 4개인데 그러니까 한 달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이제 35만 원, 36만 원에 공급바라고 하는데 비급여기 때문에 한 80만 원 정도 선의 시장가를 예상을 했는데 네. 지금 막상 오픈하고부터 대란 열풍, 뭐 병원에도 저도 처방해 주세요, 처방해 주세요. 이거 처방이 필요한 약입니다. 네. 예, 전문의약품이거든요. 이것을 봤을 때는 보통 비급여도 봐서 더 붙이잖아요. 그러면은 한 90만 원대 혹은 100만 원대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게 과연 한 달에 한 8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의 돈을 지불하고 살 빼는데 이게 이 쓸 분들이 과연 많을까 적을까? 여기 증권업계에서도 네. 진짜 많을 거다라고도 있고, 아니 초창기에 어느 정도 얼리 어답터들 나오고 좀 붐은 좀 수그러들 거다. 이제 양쪽 의견이 나오고는 있는데요. 현재 상황들 좀 얘기 들어보면 우리 비만 시장 또 다이어트에 대한 열풍이 대단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위고비 열풍이 네. 꽤 오랜 시간 지속될 수도 있겠다. 이게 좀 다수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국내 제약 바이오주에도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걸로 보니까 이제 가령 뭐 어떤 회사 지금 언급하기 그렇지만은 뭐 네. 펩트론 뭐 이런 회사들은 이게 이제 일주일마다 맞는 것도 좀 귀찮잖아요. 네. 그러면은 한 달을 지속하는 것들, 그 약물 효과가 한 달 지속시키게 하는 그런 기술력을 가진 회사의 주가도 이거와 덩달아서 올라가고요. 또 하나는 아예 그냥 비만약, 우리가 우리 힘으로 만들자, 뭐 한미약품 이런 데는 뭐 임상, 이상 뭐 이런 들어간데도 오늘 또 시세가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바이오주에서 이 비만이라는 테마가 네. 크게 보면 모든 회사들에게 이제 꿈과 희망, 판타지를 심어주면서 주가는 이제 계속 가게 되는, 너도 네. 나도 제2의 뭐 위고비가 되고 또 위고비를 합작해서 또 어떤 솔루션을 내고 이런 식으로 좀 훈풍이 불고 있는 이제 그런 영향력도 함께 주고 있습니다. 지금 해외에서 들어온 꿈의 비만약이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주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많이 주고 있다. 네, 많이 네, 주고 많이 있다. 주고 관심 있다. 있게 보시라. 네, 네. 네. 아유,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네. 같은데요. 네, 감사합니다.